자,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마시톡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2월도 이제 거의 뭐 말이 다 돼가네요. 중심도 넘었고 다들 힘들다고들 난리네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어서 여기도 재밌는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백종원도 못 피했다. 프랜차이즈 상장 잔혹사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6일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더본코리아는 최근 석 달 주가 변화다.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34,000원 대비 90% 가까이 치솟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한 결과다. 최근 주가 추락세는 더 두드러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터지면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백 대표가 직접 홍보한 햄 선물 세트가 과다한 상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도마에 올랐고 안전 이슈도 터져나왔다. 그동안 가성비와 고객 친화 이미지를 쌓아왔던 백 대표인지라 더 큰 배신감을 불러온 모습이다. 흑백 요리사 공전 흥행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터진 일이다. 단발성 논란과는 별개로 더본코리아 주가가 지지부진한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 상장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른바 국내 프랜차이즈 상장 잔혹사와 관련된 스토리다. 처음에 뭐 48,000원까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000원까지 떨어졌네요. 64,5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2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투자한 사람 어떡하냐 이거. 자, 백햄 가격 논란에 등 돌린 민심. 자, 백햄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번에는 백햄 가격 논란에 등 돌린 민심입니다. 더본코리아 주가는 2월 3일 기준 29,00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상장 당일 종가인 51,400원에서 약 3개월 만에 70% 넘게 떨어졌어. 나도 이거 살라 그랬거든. 안 사기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세를 탄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죠. 그 한 사람이 잘못해버리면은 개작살나니까. 더본코리아가 2만 원대로 장을 마친 것은 상장 후 처음이다. 상장 첫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 64,500원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1월 30일과 2월 3일에는 2일 거래 연속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 더본코리아 주가 약세 중심에는 백햄 논란이 있다. 최근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돈 백햄 썸머 셀트를 정가 대비 45%의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백햄은 백 대표가 몇 년 전 선보인 캔햄 제품이라고 합니다. 할인 공지 당시 백 대표는 100% 한돈을 썼는데 가격이 정말 좋다. 나 같으면 한 10세트 사놓는다고 적극 홍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힘입어 더본코리아인 온라인몰인 더본몰에서는 해당 선물 세트가 품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논란이 터져나왔다고 하네요. 정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놓고 마치 할인율이 엄청 높다는 듯 포장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닌가? 백햄 선물 세트는 정가 51,900원, 할인 후 판매가는 28,500원, 지금 뭐 거의 주식하고도 비슷하네요. 28,500원이었다. 문제는 할인가조차도 캔햄 점유율 1위인 스팸 제품 동일 용량 대비 7,000원 가까이 비쌌다는 사실이다. 백햄 돼지고기 함량은 85%, 역시 스팸은 91%보다 낮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격화됐다. 품질도 낮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면서 오히려 더 싸게 판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었다. 자,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가 유튜브 채널 맞나? 맞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직접 등판하며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백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군요. 그는 방송에서 후발주자인 백햄은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돼지고기 함량이 낮은 대신 부대찌개에 넣어 끓이면 맛이 더 나도록 추가 원료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명 방송은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둘째, 그동안 방송인 백종원이 강조해왔던 철학과 모순되는 점이 많아서다. 백 대표는 그간 방송을 통해 요리할 때는 돼지고기 함량을 높은 햄을 써야 맛있다. 장사를 할 때는 맛은 기본이고 가격은 비싸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업 공개 당시 간편식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던 발언과도 배치가 된다. 백 대표가 과거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도 최근 이슈가 됐다. 한 시민이 백 대표가 소방당국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하면서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백스비어 신메뉴 영상이다.
당시 백 대표는 주방에 설치가 된 가스통을 옆에 고온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넣어 튀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컨설팅 방송에서는 자영업자에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꼬집더니 정작 본인은 더하다. 싸다고 해놓고 믿고 샀는데 배신감이 크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백 대표가 쌓아온 좋은 이미지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큰 모습이라며 소비자 여론과는 별개로 앞으로 기업 가치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수 있다. 특히 백 대표가 생산량과 생산 단가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더본코리아는 한동안 가성비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한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장에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있으면은 장사가 더 잘 되긴 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상담은 좀 다릅니다. 뭐 상담은 좀 다른데 상담은 이 노하우와 스킬 그리고 이 말빨에 그리고 이거 뭐야 센스 그리고 또 뭐야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같이 오래된 영업을 오래 한 이런 사람들이 이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데 말이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생겼니?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니? 막 이러면 기운 빠지지. 예? 뭐 그냥 뭐 상담할 당시에는 뭐 농담으로 툭툭 던지면서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별로더라고. 그렇게 또 막상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오후에 미팅을 했는데 한 2시간 했나 미팅을. 예. 1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에 끝났나요? 미팅이. 그렇게 좀 질문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래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창업자들한테 한번 창업자들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제가 쭉 창업자들 상담을 해보면 창업자들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면은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최대한 좀 싸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몇 번이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상권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창업자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상권을 찾게 되잖아요. 상권을 찾을 때는 저희도 제안하는 상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상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상권을 보면은 대체로 좀 우리 업종하고 맞지 않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권을 찾아서 주면은 그 사람들 욕심이 좀 과해요. 우리는 그분들 돈에 맞춰서 또 돈에 맞추기도 하고 우리 업종에 맞는 그리고 또 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상권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이렇게 찾아주면은 대체로 그렇게 또 안 한다 거기다가. 왜냐면은 더 좋은 상권을 바래요. 돈도 또 생각도 안 하고. 상권을 찾을 때 보면은 돈도 없으면서 돈 더 비싼 데와 좋은 상권을 찾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야.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그래요.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 안에서 좀 못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상권에 대해서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용이 뭐 투자 비용을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산을 안 하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니네가 얼마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일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모순 아닌가? 자기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가능한가? 근데 이거는 사이트에 가면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비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보고 질문을 할 텐데 무작정 광고만 보고 그냥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문의를 해놓고 그냥 정말 성의 없이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른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그따위로 하는데 고객들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음식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사람들 행동과 태도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그걸 짚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창업을 우리 쪽에 우리 브랜드들한테 창업을 해도 나는 말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물론 뭐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 이렇게 해줘도 욕먹어. 본사 욕한다니까요. 가맹점들을 내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좀 마인드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창업자들도 무작정 그냥 돈만 투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알아주겠지.
뭐 이런 것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환상을 깨셔야 돼요. 창업자들이 가장 크게 미스하는 부분은 내가 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는 되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칩니다. 혼자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상담을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카페 쪽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닭강정 브랜드를 보고 그리고 또 저희 거를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부부인데 처음에 닭강정 브랜드를 보러 갔을 때는 부부가 같이 갔고 저희 쪽 상담 올 때는 와이프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닭강정을 가보다 보니 자기는 이제 매장에 있는 상태였고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학교가 좀 초등학교가 좀 있는 그런 상권이에요. 근데 닭강정을 보고 났더니 횡단보도가 있고 야 이거 하면은 애들한테 정말 잘 먹히겠다 뭐 그렇게 남편분이 꼽힌 거야 닭강정에.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여기 닭강정 상권은 아니었어요. 주변 상권을 좀 두루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닭강정 아닌 뭐 편의점 아니면은 편의점 뒤에도 뭐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분식 아니면 저희 같은 카페. 카페인데 그냥 카페는 힘들잖아요. 이샌드 같이 샐러드 카페 뭐 이런 것들 차리는 게 적합한데 닭강정은 사실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닭강정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치킨 시장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후라이드 치킨, 뭐 프라닭이나 뭐 이런 그 BBQ라든지 교촌 이런 치킨 브랜드들이 있는 시장이 제일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찜닭,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닭강정인데 닭강정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찜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큰 시장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야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라고 하지 야 닭강정 시켜 먹을래? 라고는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닭강정이면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닭강정도 순 노가다죠. 치킨하고 똑같죠. 뭐 튀기고 볶고 뭐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여기 초등학생들이 닭강정 이렇게 딱 팔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상상의 나를 펼치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마 그래서 뭐 결정은 지금 닭강정 쪽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속으로는 그랬지만 지금 방송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뭐 뒤질걸? 여름에? 카페 얼마나 좋아. 뭐 매출은 뭐 장사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시원한 장소에서 돈 벌 수 있는 장사가 카페밖에 더 있어요? 한번 실컷 해보셔야 돼요. 그 자리가 빵집 자리였어요. 빵집 자리. 보시면 뭐 제가 뭐 미안한 건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고.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파티룸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파티룸을 하고 있잖아요. 파티룸을 하시려고 건물주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전국 각지에서 진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주들이요 공실로 비워두기는 아깝고 공실로 비워두니까 월세도 못 받으니까 이거 좀 완전 그런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하고자 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연락 오는 사람들의 80%가 어떠냐면 건물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할래? 우리가 이거 싸게 해줄게 월세. 이런 분들이 80%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하려고는 해.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발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들은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돈 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도둑놈 신보가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원숙님, 대표님 혹시 무인 매장 중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파티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탁구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 대표가 전화 와서 탁구 저기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매출 좀 떨어졌다 하더라고. 거기는 매출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야. 예. 무인 매장이 마진은 좋은데 매출이 낮아요. 그래서 무인 매장을 하실 때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 카페 무인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카페 매장의 무인 매장들이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딱히 무인 매장을 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없네요. 그 옛날에 반찬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반찬 가게 이런 브랜드들도 지금 다 되게 조용하죠. 예. 라면 그
라면 무인 매장도 있긴 한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또 인형 뽑기 무인 매장, 그것도 근데 무인 매장을 딱히 추천드릴 만한 무인 매장은 없습니다.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데 나머지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그냥 주워드리는 이야기로 또 저희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기 중식 제가 방송에 올린 그 중국집 있잖아요. 로봇으로 움직이는 그 왜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너무 비싸요. 창업비가. 기계가 8천만 원에 기계가. 그럼 기계 들어가면은 1억 6천이죠. 두 대가 들어갔잖아요. 짜장면 면을 자동화시키는 그 기계가 있고 볶음을 하는 자동화 기계가 있잖아요. 그 두 대가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을 찍을 당시에 금액이 대당 8천만 원. 그럼 뭐 1억 6천에다가 세 없고 한 3억 들어가겠네.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펫 무인 매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펫 무인 매장.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딱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무인 매장 뭐 창업 박람회 가보면은 무인 매장 많이 좀 덜어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 사람들 진짜 과연 돈 그렇게 벌까? 직영 매장인 경우에는 잘 벌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무인 매장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서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은 되게 작고 투자 비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시설이 들어갈 뭐 어떤 기계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천이면은 인테리어 보증금까지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쓰면 한 5천 정도 평수 대비 다르겠지만 사당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보증금 3천인가 아마 들어갔고 3천 정도 인테리어 들어갔죠. 시설하고 부품하고 뭐 이렇게 다. 근데 거기는 1년 안 돼서 회수가 다 됩니다. 투자 비용. 저희가 한 사당에만 4개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일부 유튜브를 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외식 장사 뭐 이렇게 보면은 카페 하지 마라, 프랜차이즈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믿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만 좀 자기가 필요한 포인트만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에 개인 장사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카페를 하나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해요. 노브랜드로 그죠? 그 브랜드가 없는 개인이 메뉴 개발서부터 그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어떻게 혼자 다 하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지금은 현명하고 효율적입니다. 프랜차이즈가 그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가맹점주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자기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자신 있고 메뉴 개발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브랜드 선정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려면 1년 동안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시려면 1년 동안의 수익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직영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법상 조건이 가맹법상 조건이고요. 일정 수익은 상관없습니다. 직영 매장을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원숙님 이름으로 된 직영 매장을 1년 이상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간이 가세가 아니라 일반 가세입니다. 근데 이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초반에 시스템 잘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무인 매장은. 진짜 요즘 창업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전 같지가 진짜 않아요. 옛날에는 창업 상담을 하게 되면은 두루룩 이렇게 이제 잘 연결이 돼서 진행하고 했는데 많은 경쟁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하다 보면요, 요즘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할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할 사람들은 이미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때 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유사한 동종 업계의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주방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메뉴 구성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냐, 이런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본사의 지원과 또 바이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물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본사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는 강제 품목과 관장 품목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진이죠.
마진은 얼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기 매장이 아무리 예쁘고 그리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상권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권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다양한 메뉴들을 놔두고 또 다양한 손님들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축이 되는데, 상권이 사람 오지 않은 상권에 카페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뭐 아니면은 식당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까 누가? 특히 개인 창업자들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죠. 개인 창업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프랜차이즈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려면 무인 매장이든 외식이든 서비스업이든 모든 업종 불문하고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계절을 다 운영을 다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도 정점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고객들 사이에 야 여기 이 집은 이게 되게 맛있더라 라는 그런 것도 한번 정점도 찍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야 이거 되겠다 싶을 때 프랜차이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프랜차이즈로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창업을 할 때요, 프랜차이즈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요, 대중성이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대중성. 사람들이 없던 거가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아서 그걸 하려면은 비용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홍보 마케팅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들, 그런 시간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대중화되지 않은 업종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거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고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고객 중에 PGO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업종이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사 전문 샵이에요. 여기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이제 PT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이렇게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가맹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3호점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방배가 하나 생겼는데 방배점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네. 장사를 하게 되면은 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건 좀 기본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백종원의 그 더본코리아 있잖아요. 그 아까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더본코리아도 박살이 났다며. 지금 저도 그 큰일 날 뻔했어. 난 더본코리아 처음에 발 좀 담그려고 했었거든요. 안 담그길 잘했다. 요즘 그 유튜브에도 왜 프랜차이즈 본사 만들어주는 이 본사 컨설팅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만, 잘 보세요. 영상들 잘 보시라고요. 잘 보셔서 배우실 것만 쪽쪽 빼먹어요. 에? 괜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말 써. 오덕용님 카이로프래틱 뭐야? 찾아봤어 바로. 카이로프래틱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대신 신경, 근육, 골격을 다루어 치료하는 대체의학 분야다. 덕용님, 야 성함은 한국적인데 이 지식은 하버드인데요, 아메리칸인데요. 우와, 제가 무식한 거겠죠. 카이로프래틱이라고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 이게 아마 물리치료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군요. 아무튼 창업자들 보면은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특히 업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합니다. 좀 이걸 지금도 안 되는데 이거 변경해서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업변을 하는 결심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업변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자금력도 많이 딸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업의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본사가 이거를 다 안고는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업변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주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변경과 그리고 간판은 또 무조건 바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못해도 정말 못해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진짜 못해도 선비 같은 경우도, 선비 칼국수 같은 경우도 정말 주방이 잘 돼 있는 식당이라면 그래도 돈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았나? 영통점이 그렇게 안 들어갔나요?
뭐 주방만 깔끔하고 매장 괜찮으면 그대로 사용하시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로 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본사가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창업 기준에 맞추어서 가맹점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웬만하면 초반에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20개, 30개 이상 더 됐을 때 그때 욕심을 좀 부리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 주시면은 초반에 좀 달리는데 좀 가볍겠죠. 그리고 업병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진행하시게끔 해야 되고, 특히 업변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기존에 장사하던 습관이 있고 또 기존에 장사를 해오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건조가 있죠.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업변을 시키는 거가 가장 힘들죠. 신규 창업보다는 업변이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과 시간도 업변이 더 깁니다. 차라리 신규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입 바른 소리를 연락이 하게 되면은 진짜 홀딱 넘어오거든. 이 사람이 영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한테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 부분은 살짝 구라 같으면서도 진짜 같은 구라가 아닌 진심, 요거를 잘 미스를 해야 돼요. 진짜 구라 같으면서도 진실인데 구라 같지 않으면서 구라 같은 그런 거. 네. 그리고 한다고 했다고 안 하는 그런 창업자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자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정말 별의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정말 약을 살살 올리는 사람도 있고 진짜 거만하게 처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소자본 창업하러 왔는데 뭐 수천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거만하게 거만 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내가 니네들 거 브랜드 지금 알아보고 니네들 할까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 도중에 니네들이 나한테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많고요. 시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시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 직영점으로 내방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우리 거 드셔보시게 하고 이게 해야 되니까 드셔보시게 하잖아요. 시식만 하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애들까지 자기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식사하고 상담 10분 하고 가는 인간들. 지금 내가 화내는 열받음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아, 많이 드십시오. 너 많이 먹었니? 그래. 더 먹을래? 만두 좀 해줘. 샌드위치 좀 더 싸줘. 원두 좀 싸드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카페 쪽 상담을 하잖아요. 원두가 이렇게 진열된 게 있어요. 그러면 원두를 만지작 한다. 예, 원두가 있으면 원두를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에 팔아요? 그럼 달라는 이야기잖아. 안 줄 수도 없고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시식을 하잖아요. 우리 칼국수 이야기를 해보자. 시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식을 하면 기본 메뉴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메뉴판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런 저렇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먹으면서 저는 또 매콤한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매콤한 거 줘야 돼. 그럼 뭐야? 장칼국수나 김치칼국수 또 줘. 다 먹지도 않고 남겨 또. 아까워 죽겠네. 그러고 나서 진짜 대부분이요. 자기들이 계산하려는 리액션도 취하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그냥 먹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오래 하셨던 분들, 영업 오래 하셨던 분들 보면은 상담을 딱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진짜 아니야. 딱 알잖아요. 우리가 박람회를 가더라도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 가방으로 하나 올라매고 그 종이컵 하나에 이쑤시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항상 들고 다녀. 아니면 젓가락을 아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시식들 다 담아. 어떤 분들은 접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뷔페야 씨발. 죄송합니다. 뷔페야 뷔페. 식사를 해요, 식사를. 제발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식사도 좋아요. 다 좋은데 좀 들으려는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강 대표님도 한 번은 막 가맹점 예비 창업자들 상담을 안 하시거나 이런데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 한마디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창업자는 뭐다? 유치원생이다. 가맹점주는 유치원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 많이 드셨어요? 네. 그래 유치원생들은 그래 많이 먹었니? 그래 더 뭐 좀 더 줄까? 물 줄까? 이렇게. 참 프랜차이즈 본사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안 합니다.
이게 창업자들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욕했나? 아니, 절대로 비하하고 뭐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 일부에서 나는 이런 말 해도 되잖아. 이런 말 해도 되잖아요. 네. 목소리 톤이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해주잖아. 내가 앞에서는. 우리 방송에도 뒷담화 좀 까는 거 뭐 어때? 제가 다를 욕하는 게 뭐 이런 시간에 이야기하지 언제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장사하신 분들이 더 한 것 같아. 장사해보신 분들이 더 건조를 부리는 것 같아요. 같은 국수집이라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안에 시스템이 달라. 다 다르잖아요. 카페 좋아요. 카페도 분식집, 뭐 치킨집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업종이지만 그 하나하나 브랜드에 녹여져 있는 철학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소스라든지 그 하는 방식, 프로세스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이 브랜드 아니 프라다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프라다랑 BBQ랑 뭐하러 브랜드를 갈라 합치지? BHC랑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매장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마진율은 높아요. 그러나 매출은 많이 낮습니다. 창업자들 참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 보시면 좀 요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제 창업 DB를 많이 주겠다,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제 지인분 중에서 이제 지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이제 병원 쪽 마케팅이 전문이세요. 근데 이제 DB를 확보해서 그 DB를 최대한 수집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프랜차이즈 쪽에 이 사람들이 본사들이 DB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창업 DB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창업 DB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창업 DB를 무조건 진성 DB로 뽑아줄 테니 돈을 얼마 달라. 근데 얘네들이 비용이 100개에 500 혹은 300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그 100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면 그냥 일반 예전 이제 1년 전 데이터와 현재 그 돈을 받고 뭐 예를 들어 메타를 돌리거나 이럴 때 수집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장성도 아니고 이게 데이터가 가성이면은 제외를 그 금액에서 까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반사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점점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쪽이 창업 DB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 그게 거기에 유혹돼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뭐 인스타라든지 메타 쪽에 그리고 뭐 틱톡이나 뭐 이런 릴스에 있는데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전화가 걸려와서 뭘 해라 하시는 분들도 마케팅 회사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사업자가 풀려요. 그러면은 이상한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케팅 플레이스에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키워드 잡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비용 듭니다. 그리고 사장님 홈페이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 장짜리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화가 오는 마케팅 회사랑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 100% 피해를 보고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웃죠.